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샘칼 리전이라는 채널에서 재미있는 드래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포드의 마키, 마하이, 한국 표현으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죠. 마하이 GT. 이게 480 HP,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HP 미국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PS하고 HP가 100마력당 한 1.4마력 정도 HP가 낮게 잡히는데, 여기 이제 미국 영어권 채널이기 때문에 미국 단위 HP를 쓰니까 그거에 맞춰서 480마력이 제로백 3.9초니까 막강합니다. 네. 그 포드에서 자랑하는, 야, 이 정도의 고성능 전기차 우리가 바로 냈어. 라고 해서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고요. 그 다음에 모델 Y의 듀얼 모터인데, 요거는 HP 기준으로 384 HP입니다.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마하 이 GT가 모든 면에서 성능 면에서 압도하겠죠?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요거 483 HP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부스트 출력이 그렇습니다. 전기 출력은 430, 428 HP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뭐, 부스트 모드까지 다 합치면은요, 포드의 마하2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기 출력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포드의 마하2가 출력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드래그 레이싱이든 롤링 테스트든 당연히 앞서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스펙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드래그 레이싱을 하고 한 번에 60km에서 출발하는 롤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제네시스 GV60가 모두 앞섰습니다. 이 드래그 레이싱에서는 첫 번째 했을 때는 포드 마하 이 GT가 두 번째로 근소하게 모델 Y를 앞섰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롤링 테스트에서는 아예 제네시스 GV60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모델 Y, 그 다음에 마하 이 GT가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원래 스펙대로라고 보면은 포드의 마하2가 가장 빨라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더군다나 흥미로운 건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출력이 가장 규정 출력, 전기 출력이 가장 높은 마하2가 가장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만, 제네시스 GV60가 이제 부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483마력을 한 10초간 쓸 수가 있습니다. HP 기준으로요. 요걸 누르고 나서의 반응을 보면 거의 레벨이 다른 자동차처럼 출력 차이가 나서 빠르게 추월을 하는 모습을, 거의 100마력 이상의 차이를 내는 그 정도의 출력 차이를 보이는 모델 간의 드래그 레이싱의 결과처럼 빠르게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비슷한 마력대의 출력의 자동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출력이 100마력이 낮은 모델 Y에 비해서도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거나 오히려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히 이 마하2의 GT의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보면은 한 5, 6초 정도는 출력이 잘 나오다가 아마 출력 제한이 빠르게 걸리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배터리 탑재 용량 대비 C레이트 보면은요, 대략 4.5 C레이트 정도 되는 이제 최고 출력일 때 그 정도의 방전율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발열 제어라든지 이때 안정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그 성능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포드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걸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느냐, 지속시키지 못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명확하게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 모델 Y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경량화, 이게 이제 공차 중량 2톤으로 듀얼 모터가 가장 2급에서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스위칭 기술, 그리고 고방전시, 출력 저하에 따른 그런 효율, 이런 부분들이 모델 Y가 잘 설계되어 있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60는 저희가 초속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SOC가 20% 이하에서도 출력이 대부분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10% SOC가 10%까지 그 이하까지 내려가도 절반 이하로 출력이 제한되지 않는 고방전시에 대단히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는 것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과거에 클럭 전쟁, 프로세서요, 또 그래픽 칩셋의 GPU, 뭐 이런 클럭 전쟁이 한참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1GHz 이 클럭을 도달한 업체, 그러면 경쟁 업체가 1.1, 뭐 1.2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출력을 출시하기 위해서 경쟁을 아주 첨예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그 특정 제품의 클럭은 높았는데 실제로 벤치마킹 그리고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구동시켜 보면 열을 제어하지 못해서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몇 분 지나지 않아 강제로 클럭을 떨어뜨려서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수치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까지 도달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수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테스트를 해보면 격차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초기에 전기 모터의 스위칭, 그리고 배터리의 고방전 시의 효율, 발열 제한, 안정성, 그다음에 화재 억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성능을 얼마나 안정적인 그런 발열 제어 내에서 균일하게 제어해서 소비자들이 그 성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사실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의 기술의 핵심인데, 지금 테슬라 그리고 현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세계 탑 클래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수치로는 우리도 480마력, 500마력 막 이런 출력인데 우리도 제로백 3점 몇 초야 라고 해서 실제로 차를 냈는데 결과는 이런 식으로 가속이 얼마 가지 못해서, 제로백이 보통 3.9초면은 한 4, 5초, 5, 6초 정도만 유지되면 제로백은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성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성능 저하 현상을 보이게 되면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시려면 다양한 그 스펙, 수치에서 그리고 또 기술적인 특이점에서 알려주는 그 이면의 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포드의 마하2 설명하면서 모터는 대략 한 2세대, 현행 가장 진보된 기술 3세대로 봤을 때 한 2세대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이고, 전반적인 상품성을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야 될 길이 포드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면은 그 스펙 이면의 수치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략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예상이 실제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게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제어라는 게 아날로그 제어, 보통 기 이전의 자동차들을 이게 컴퓨터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제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호만 디지털로 매트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ECU가 디지털 제어를 하긴 하지만 그걸 아웃풋으로 내기 위한 기계 장치들은 다 아날로그 제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스펙이 담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조율을 하느냐가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디지털 제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제어는 기술적인 특이점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그 흐름,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을 잘 분석만 해내면 이게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과거에 그 디지털 카메라에 화소 전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풀프레임 고화소를 얻느냐, 뭐 이걸 한참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했었는데, 뭐 광량이 좋을 때 그리고 또 환경이 좋을 때 사진을 찍어내면은 웬만하면 뭐 좋은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품질을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광량이 부족하거나 뭐 야간 촬영 시 노이즈 억제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파워트레인에서 가치 있는 제품, 더 앞서 있고 더 많은 지불한 거에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을 주는 그런 브랜드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독일 잘하고 있던데, 독일 뭐 수출이 뭐 전기차 1위라고 하던데 뭐 이런 기사들 막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독일 차를 시승해 보니까 굉장히 뭐 품질이 좋은 것 같다. 예전에 내연차 시대 독일 차하고 독일 브랜드 전기차를 타보면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실제로 타보지 않으면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지금 현재 내연 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의 통계에서 전기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은 그 고성능 라인업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차종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그 환경 규제, 유로 관련해서 이제 탄소 규제에 본인들의 제재에 걸려서 과징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의도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을 최근에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중 라인업과 고급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다 전기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전체 판매량이 막 엄청나게 잡히는 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친환경 보조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내나 유럽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컸었냐면 이거 뭐 테슬라나 뭐 대한민국 전기차나 그 외 나라들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도 빨리빨리 저렴하게 보조금 받아서 살 수 있는 전기차들을 만들어서 자국 내 기업들이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값싸고 좀 빠르게 출고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에, 골프 2, 그리고 피아트 500 전기차 이런 모델들이 판매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유럽 내에서 거의 이런 모델들이 거의 막 1, 2, 3위를 막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 출고 대수도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수출량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의 비중이 높아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수출량이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통계가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부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그 뭐 수출 전기차 판매 이런 거에 독일 내 언론들은 전혀 주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수치인지 독일 내 언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소재, 그리고 생산 시설, 또 전기차의 제어, 배터리의 제어, 스위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경쟁력, 또 자율주행 성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독일 기업이 상당히 위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순히 수치만 보고 와 이렇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실제로 타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가 전기차로만 바뀌면, 이거 타보시면 이거 레이 아닙니다. 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이 내연차와 변속기 걷어내고 전기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배터리로 파워트레인만 바꿔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더 극대화되냐면 모델이 고급화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도 만족도가 커지는데, 그거보다는 코나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만족도가 더 크고, 그거보다는 아이오닉5나 EV6급의 그런 CUV가 바뀌게 되면 더 만족도가 크고, 그거보다는 제네시스 GV60, 그거보다는 이 GV70, 그거보다는 이 G80, 그거보다는 이 G90, 뭐 이런 식으로 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파워트레인이 전동화가 됐을 때 만족도가 더 극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제가 EG80 타보면서 이거 진짜 경험 놀랍다. 왜? 내연 자동차의 그 파워트레인, 진동, 소음, 이거 상시로 정지했을 때 공회전에서도 덜덜덜덜 거리는 거를 최대한 운전자들이 느끼지 않기 위해서 MVH에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에다가 파워트레인을 진동 소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 바꿔놓으니까 만족도가 말도 못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아? 와, 이게 프리미엄 자동차가 전동화가 됐을 때 진짜 경험의 이 상승치는 기대를 훨씬 초월하는구나, 이렇게 감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비단 제네시스 이 G80이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만일 S클래스라든지 7세리라든지 벤틀리라든지 뭐 심지어 롤스로이스 같은 이런 차에 기존의 내연 엔진과 변속기, 파워 전달 장치 다 걷어내고 이거를 전기차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감속기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이 G80 이상으로 더 높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만 경험해 있었던 분들이 전기차를 경험하게 되면 일단 그 정숙성, 그 쾌적함에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놀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되면 유도 기전력 때문에 최대 토크가 바로 확 발생을 합니다. 정토크 구간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낮은 게 한 3,500rpm 수준이고 높게는 한 6,000 한 중반까지 최대 토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회전수하고 겹쳐서 정출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력이 리니어하게 나와요. 그래서 같은 300마력이라고 해도 뭐 하다못해 150마력이라고 해도 이게 초반에 시내에서 운영을 할 때는 거의 2배수에 해당하는 내연 자동차의 초기 응답력처럼 성능이 굉장히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출력이라는 것은 시간당 일률이기 때문에 뭐 같은 150마력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으로 넘어가고 고회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연차와 별 차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이겠지만 이게 처음 출발해서 내는 토크의 특성이 다르고 가용 영역에서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마력 정도만 돼도 출력 부족을 시내에서 느낄 일은 거의 없어요. 고속 영역에서는 좀 답답해지지만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출력도 괜찮아. 출력도 진짜 기대 이상이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초기 시장에다가 내연 자동차에서 바로 전기차를 경험했을 때 오는 그런 충격들이 작용을 하니까 어떤 전기차든 타보면 어떤 전기차든 시승해서 아 이거 진짜 형편없다. 아 이게 전기차 이런 걸 왜 사? 이렇게 반응을 주는 전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다 좋다 그래요. 아이오닉 5도 타보면 와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인데 EV6 타보면 와 이거 기대 이상인데 저희가 뭐 속칭 이쁜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 미니 일렉트릭도 실제로 타보잖아요. 내연차 미니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을 주니까 이거 괜찮아. EQA 저희가 추천 안 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시승해보면 승차가 묵직하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파워트레인이 전동화로 됐을 때 오는 효율은 MVH와 실제 체감 성능 면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족을 주는 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번 내가 시승해보니까 좋아. 이런 것 때문에 야 지금 독일차가 말도 안 돼. 지금 얼마나 조용하고 성능 면에서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품질을 놓고 경쟁하는 모델 간의 격차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기술로 인해서 서서히 도태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독일 기업이 생각이 없겠어? 그들이 뭐 모르겠어? 알죠. 잘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기술 분야에 먼저 들어와서 앞선 기술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온 그런 프론티어적인 기업과 나중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서 뒤늦게 경쟁에 참여해서 뒤떨어진 기술을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하는 후발업체 간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상수 때문에 잘 되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 정체되는 기업, 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하나 시장 상황 그리고 또 변수 우연이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개념을 잡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할 때 얼마나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와 귀결이 되는 거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할 만한 좋은 기업을 우리가 잘 눈독 들여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느냐 이런 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시는 면에 있어서만 활용하시면 되고 공연히 호불호 브랜드와 간의 어떤 논쟁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막 서로 감정 소비하는 그런 근거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